솔직히 말해서 중3때 2차 방정식이란 단원이 있는 거 알죠?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왜 중학교 책도 이렇게 뭐 단계별로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 이렇게 난이도가 있잖아. 그래서 저 뭐 최상위 뭐 한수위 뭐 S 클래스 이렇게 가본 사람들은 이미 다 한 내용이에요. 예, 근각의 수학영리도 그때 했고, 판별식도 그때 했고, 근해공식도 그때 했고, 전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습이었다. 복습이었다. 그럼 이제 고등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란 건 바로 이걸 위해서 배우는 거다 라는 겁니다. 2차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등장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프. 실상 고등수학 전체 단원이 너희가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이과 갈 사람들은 미적분 기하, 문과 갈 사람들은 확통 이렇게 해서 도합 7개의 책 중에 이제 5개의 책을 골라서 배우게 되는 건데 거의 한 7, 80%? 예, 그 정도 비율. 7, 80% 많게는 이과로 갈 사람들은 90%의 수학적 내용이 다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수투라는 책이 뭐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지? 그 미적분 배우는 책이에요. 미적분. 예, 미적분 책이라는 애가 따로 있지만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적분, 미적분은 초월함수의 미적분. 둘 다 미적분 책이에요. 그럼 미분과 적분이라는 고등수학의 이 뭐랄까 꽃이라고 부르는 요 단원이 뭐에 대한 얘기냐? 못 그릴 것 같은 그래프 그리기예요. 결론을 내면. 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하면 그릴 수 있다. 그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넓이를 적분을 통하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수학 1, 너희들 2학년 1학기 책인데요. 수 1의 절반이 다 그래프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하다못해 고등수학 하만 해도 우리 지금 이거의 다음 책인 고등수학 하만 가도 무리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의 그래프 전부 다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별표 100만 개를 쳐도 얘보다 중요한 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등수학에서. 그래프.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프를 잘해야 결국 수학을 잘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 너희들 보고 이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항상 개념 공부는 여기 수략당에 있는 매스크라테스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본인이 가진 개념서나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우리는 저 프린트로 수업을 이제 시험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예외를 둘 겁니다. 강의를 좀 해야 돼요. 예. 강의를 좀 하고 여러분에게 이론을 전달하는 과정이 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 얘기를 듣고 느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어떤 공부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는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 이걸 꼭 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눠준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신 출제 조망은 다음 주 월수에 테스트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 그래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을 좀 제공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소위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딱 우리한테 등장을 해. 이거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반대되는 말로 표준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일반형의 이 일반형의 함수 모양을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
곧 실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고요. 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직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죠. 근데 중학교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시면요. 20문제에서 21문제 나와요. 시간 50분이고요. 그럼 평균 내보면 한 문제당 몇 분인지 금방 나올 텐데 2분 30초 정도 되겠죠. 답 쓰는 시간 빼면 2분 정도 되는데 상대평가다 보니 중상 난이도가 한 7, 8문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에는 몇 개를 넘긴 애는 그냥 답만 찍기 바쁠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 한 4등급 이하 친구들의 일상입니다. 다 못 봐요. 다 못 봐요. 5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냥 몇 문제를 포기할까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 정도일 거고 수능은 100분에 30문제입니다. 100분에 30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뭐 킬러 문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푸는데 15분 이상 걸려요. 그럼 킬러 문항 2개 나오면 2문제에 30분이거든. 그럼 남은 시간이 70분인데 70분 동안 28문제 가능하겠어요? 평균 내보면 3분 20초 정도 나와요. 한 문제당. 3분 20초. 불가능해요. 애초에 30문제를 다 푼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쓰여져야 하냐면 진짜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막 10초, 20초, 이렇게 40초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들을 이제 등급 판정 문제라고 부르는 그 4점짜리 중난도, 중산 난이도, 상난이도 이걸 푸는데 투여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투여를 할 것인가. 이걸 잘 해낸 친구들이 수학 만점을 받고 의대에 가니 공대에 가니 서울대에 가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오래 고민하고 연구하고 유레카하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나한테 이렇게 크게 제한을 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겠지만 고등수학은 궁극적으로 가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필요성이 있다면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중학교 때도 배워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풀기. 는 2 괄호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더하기 1 필요하고 2가 있는데 얜 7이니까 더하기 5를 하고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5를 만들면 여기 있는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1이 대칭축을 제공하고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요렇게 x 이퀄 1 자리에 대칭축이 생긴다고 하고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데 이게 0 되면서 5가 나오는데 그 5가 자신의 꼭지점이라고 하면 1,5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차근차근 그리면 중학교 때 걸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축, 꼭지점 찾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 다음에 한 방에 쫙 그려지고 여기다가 1, 5, 절편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줬고요. 여기다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들어가 봅시다. 단원을 좀 건너뛰어서 얘기할게요. 고등수학 상에 뒤에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정과좌표 기하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그거 지금 배워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져와서 오만 얘기, 고등수학 하 얘기도 같이 해봅시다. 먼저 y는 x제곱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애를 원형이라고 불러요. 원형, y는 x제곱.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변화도 들어가지 않은 거야. 나는 2차 함수입니다. 이것만 말하는 거지. 나는 2차 함수입니다. 이 그림이 일단 어떻게 생겼나를 먼저 아시고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빗살무늬 토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물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은 포물선.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Y축이 좌우의 대칭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걸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대칭축. 꼭지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변형이 되는데 그 변형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형에는 원래는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회전이동, 1차 변환까지 해서 5가지 정도의 변화를 이 그래프에다가 줬었는데 그 뒤에 2개, 회전이동과 1차 변환이 없어졌습니다. 교과과정에서. 없어지고 우리는 그리고 실수배도 단원을 따로 떼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환을 딱 2가지만 배웁니다. 당신들 초딩 때로 얘기해 볼까요? 밀기와 뒤집기예요. 밀기와 뒤집기. 이 단어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초딩이 있어서 내가 알아요. 밀기와 뒤집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우선하여 달리 단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훨씬 중요한 우선적인 변형이 실수배라고 하는 변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수배. 이 실수배는 뭐냐면 저기 요런 애들을 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량. 이게 독립변인, 독립별량, 독립변수 다 같은 말이에요. 별량, 변인, 변수 같은 말이에요.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인데요. 이 변수들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숫자를 곱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X 대신에 AX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X 대신에 AX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A라는 숫자는 일단 양수로 한정하여 뭐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나 6이나 이런 것 1보다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로 X에다가 실수배를 할 수 있다면 Y에다가도 실수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실수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이동도 X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듯이 실수배도 X에 대한 실수배, Y에 대한 실수배가 있어요. 지금은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느낌만. 어떤 느낌이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X의 A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느낌을 어떻게 갖냐. 여기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데 이게 딱딱한 판이 아니고 아주 말랑 탄성이 매우 좋은 고무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이 매우 좋은 고무 판때기. 또는 돼지갈비집 가면 이렇게 갈비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된 본 적 없냐? 그래서 그 갈비 이렇게 뭉쳐 있는데 들면 쭉 하고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벌집. 됐어. 자, 하여튼 그런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X의 실수배를 한다는 건 옆에서 잡는다라는 이미지면 돼요. 옆에서 잡는다. 그래서 얘를 누르거나 양옆으로 누르거나 양옆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 행동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 숫자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냐? 뭐 당연히 많이 당기냐, 적게 당기냐, 많이 누르냐, 적게 누르냐인데 X축 방향 A분의 1배로 누르거나 당긴다라고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실제 숫자로 보는 게 더 빨라요. 보시면 이렇게 y는 x제곱의 원형이 있는데 내가 x 대신에 2x를 넣었다. 이게 제일 간편한 사례죠.
x 자리가 도려내져야 돼요. 반드시. 예, 도려내져야 돼요. x 자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를 2x로 대체했다. 그러면 이게 2배의 실수배가 된 건데 2배면 이 판을 잡고 2분의 1배가 될 때까지 누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있던 그림이 잡고 2분의 1배가 될 때까지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찌그러질 거예요. 찌그러지는데 그 대칭의 중심에 Y축이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대칭성은 변화가 없겠죠. 잡고 누르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Y는 2분의 1 X, X 자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2분의 1 X를 넣었다 라고 하면 잡고 2분의 1 분의 1배니까 결국 2배죠. X축 방향 2배. 잡고 쭉 당기는 거예요. 2배가 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2배라는 건 지가 원래 Y축으로부터 갖고 있던 거리의 2배가 되는 걸 뜻합니다. 당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림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지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지. 어떤 이미지냐면 얘는 풀어헤쳐보면 4분의 1 x제곱이니까 이 x제곱 앞에 숫자가 0에서 1 사이로 점점 0을 향해 가까워져 가면 이 꽃봉오리가 점점 퍼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0에서 1 사이 숫자일 때. 그리고 a가 1보다 큰 숫자일 때. 그러니까 얘는 풀어헤치면 4x제곱이니까 얘가 점점 오므라드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제곱 앞에 숫자가 커지면 날카로워지고 세로로 날카로워지고 2분의 1로 3분의 1로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로 작아지면 얘가 이렇게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볼 일은 없을 텐데 Y축 방향 똑같아요. Y축 방향 B분의 1배 이렇게 됩니다. Y축 방향 B분의 1배 똑같아요. 이 Y 앞에 숫자가 변하면 위아래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이 플렉서블한 판을 위아래로 잡고 X축 기준으로 누르거나 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로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비슷한 일이. 근데 다만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당신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Y는 하고 fx꼴로 이렇게 그래프를 쓰거든요. 주로. Y가 종속 변수라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y는 fx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건 분명히 y 대신에 2y를 한 거예요. y 대신에 2y를 하면 위아래로 잡고 2분의 1배로 누르면 되는 거거든. 2분의 1배로 누르면 되는 건데 문제는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주로 문제에서 또는 우리는 이 2를 이쪽으로 넘겨서 2분의 1배 한 fx 이렇게 쓰거든요. y는으로 쓰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얘를 잡고 2분의 1배로 누르는 행위가 마치 fx 앞에 2분의 1이 그대로 곱해진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fx 앞에 숫자가 하는 행위의 배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fx 앞에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fx였던 애가 b분의 1 fx가 되면 y축 방향으로 b분의 1배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fx 앞에 숫자는 그 배율을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는데
y제곱, y는 2x제곱이 되었다. 2x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x제곱 앞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잡고 그냥 2배로 늘리면 된다고요. 2배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y는 2분의 1 x제곱이 됐다 라고 하면 잡고 2분의 1배로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왜 안 변할까? 여기 왜 안 변해요? 여기 왜 계속 같은 점이에요? 0은 2배를 해도 0이고 2분의 1배를 해도 0이니까 원점은 변할 수가 없죠. 기준축이 얘라고 그랬잖아요. x축이. 힘을 주려면 뭔가 이렇게 받침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받침점이 x축이라고요. 그러니까 0은 몇 배를 해도 0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지금 이 실수배라고 하는데, 이 실수배를, 어느 특정 단원에서 배우느냐? 안 배워요. 특정 단원에서 안 배우고, 그래프라는 요소가 나오는 단원들마다 거기서의 실수배를 따로 가르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x분의 1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걸 x분의 a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한 변화를 보인다라고 실수배들마다 그래프들마다 별도로 실수배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러기 싫어서 당신들한테 일관된 통일된 실수배를 지금 그냥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x 앞의 실수배와 y 앞의 실수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죠. 연습장을 펴고 요거 한번 그려봐요. 한 개의 좌표축 안에 다 그려도 되고, 그게 좋겠다. 예. 연습장을 펴서 놓고 여기다가 y는 x제곱이라는 기준을 하나 마련한 다음 얘에 대한 서로의 상대적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사실은 뭐 몇 분 걸릴 얘기가 아니죠, 이거. 예. y는 x제곱 있으면 x제곱 앞이 1보다 커지는 숫자로 점점 커질 때마다 이 봉우리가 더 줄어든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3분의 1 x제곱이다. 그러면 1x제곱 때보다 이 봉우리가 더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 y는 3분의 1 x제곱, y는 5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혹시라도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실제로 수치를 따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1 여기요. 1,1에다가 내가 쭉 세로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이렇게 x의 1 자리에 이게 수치적으로 따지면 x의 1이 들어갔을 때의 요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닿는 자리가 다 그것들의 배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하면 요 녀석 여기 걸렸잖아. 요 녀석은 2가 되는 거죠, 뭐. 2가 되는 거고 얘는 쭉 올라가서 여기 닿았잖아요. 이 값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온 녀석, 이 녀석은 3분의 1의 위치에 가 있는 거고 이 녀석은 그거보다 더 아래 5분의 1의 위치에 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어디를 세로로 그어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그리고 이 4x제곱을 혹여나 이거 2x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y는 x제곱에 x자리에 2x를 넣었다가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 요 맨 안쪽에 있는 애요. 요걸 지우고 여기서 보시면 내가 같은 높이 4에서 가로선을 그어보잖아요. 이렇게. 예, 가로선을 그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냐 지금? 1이었죠. 예, 그러면 가로로 2배 누른 겁니다. 이 같은 높이 4를 만드는 x좌표는 1 더 가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예, 수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실수배, 2차 함수에 가해지는 실수배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모든 그래프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같은 원리예요, 전부 다. 그럼 첫 번째,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원형에서 그 실수배가 가해진 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이제 기능을 갖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민다는 얘기인데 평행하게 민다 이런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평행하냐? X축과 Y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두 가지 X축 방향이 있고요. Y축 방향이 있어요. X축 방향, Y축 방향. 예, 그래서 만약에 저 그림을 들고 내가 이걸 철사로 이렇게 뜬 다음에 이 철사를 딱 잡고 오른쪽으로 이만큼을 이동시키고 싶다거나 왼쪽으로 이만큼을 이동시키고 싶다거나 하면 그 이동시키고 싶은 숫자가 나오겠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예,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고자 한다면 이번에도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X 자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X-M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냐 점을 이동시키는 거냐에 따라 또 반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도형만 하고 있으니까 도형 얘기를 하죠. 이 도형의 방정식 y는 x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x자리를 도려내어 거기다가 x-m을 넣는 겁니다. y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y도 당연히 y-n을 넣는 건 맞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뭐 위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y-1은 fx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를 들고 위로 한 칸을 이렇게 딱 잡아 올리고 싶으면 y 대신에 y-1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한다고요.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서 결국은 y는 fx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이동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 한 칸을 들어 올리고 싶었는데 함수 뒤에 플러스 1이 붙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대로 그러니까 fx 대신에 fx 플러스 n이 되었다. 여기는 부호 그대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y축 방향은. 그럼 자, y는 2x 제곱에서 출발을 해보죠. 실수배 2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좁아졌어요. 네, 약간 좁아진 이 아이를 들고 y는 2x 플러스 1의 제곱. y는 뭐예요? 연습장에다 그리기 시작해야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y는 2x 마이너스 3의 제곱. 해보시죠.
얘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내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뭔가의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이걸 이제 연습, 뭐 숙련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론을 설명했어요. 어떤 아이를 X축과 평행하게 미끄러뜨리는, M만큼 오른쪽으로, M만큼 왼쪽으로, M이 양수면 오른쪽으로가 될 거고, M이 음수면 왼쪽으로가 될 거고, 이렇게 미끄러뜨리는 게 X 대신에 X-M을 넣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나보고 걔를 미끄러뜨려라 라고 하면 이 짓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거꾸로. 이런 애가 반영되어 있는 식을 보면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2x제곱이 이렇게 해요. 2x제곱이 그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구나. 그러면 얘 대신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건 m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원점에 꽂고 있던 애가 왼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해서 가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1 자리로 미끄러져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냥 얘를 바로 쳐다보면서 요령을 익히게 된단 말이야. 빨리 하기 위해서 요령을 익힌다. 그러면 주원아, 이걸 빨리 그리기 위한 너의 요령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워낙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이게 본인이 그런 요령을 갖추고 있다도 모를 수 있는데 이 제곱이 0 되는 자리에다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제곱이 0 될 x값. 0 될 x값을 찍고 거기서 둥글리면 돼요. 스치고 지나가게. 그러니까 그렇게 요령이 갖춰진다면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여기 2를 딱 찍고 거기서 스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3을 찍고 거기서 스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y는 2x제곱을 가지고 있죠. y는 2x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건 원점을 지나는 녀석인데 뒤에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상수가 들러붙으면 원래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은 이 플러스 1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서 y가 있던 자리가 y-1이 되었구나. 그러니 나는 위로 한 칸 들어 올려야지가 원래 이론적 베이스를 소화해내는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상수가 더해져 있으면 그만큼 그 상수를 뗀 것에서 딱 그만큼 들어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들어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1이니까 원래 0꼭지점에 1만큼 들어올려야지 이렇게요. 얘는 원래 0꼭지점에 2만큼 잡아내려야지 이렇게요. 얘는 원래 0꼭지점에 3만큼 들어올려야지 이런 식의 이제 요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변형의 마지막은 뭐냐? 대칭이동. 예, 대칭이동. 뭐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 되도록 간다 이런 뜻인데, 예, 쉽게 말하면 뒤집기라고요. 뒤집기. 근데 뒤집는다는 것도 역시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어떤 기준으로 뒤집는다는데 그 뒤집는 방향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X축으로 뒤집는 거. 이렇게 이 X축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위쪽과 아래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꼬챙이를 하나 끼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챙이를 딱 끼운 다음에 180도를 돌려버리면 그 도형까지 같이 이 판때기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180도 회전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 꼬챙이가 X축의 꽃이냐 Y축의 꽃이냐, 이것도 하나의 꼬챙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꼬챙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요. 근데 사실은 원점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X축 대칭 이동 한 번과 Y축 대칭 이동 한 번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나 맞아요. 항상 옳아요. 예.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점 대칭 이동이고, 마지막에 이제 Y equal X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X축, Y축, 이거 직각이죠. 90도죠. 이 90도에 45도 되는 직선, 이게 Y는 X입니다. 이 90도를 반으로 가르는 직선, 이게 Y equal X인데 꼬챙이를 여기다 꽂고 이걸 중심으로 판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2차 함수 할 때는 안 할 거고요. 나중에 고등수학 하를 가서, 고등수학 하에 가서 역함수를 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용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X축 대칭이동. 2차 함수 때 사용되는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 대칭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자신의 반대축을 건드리는 거예요. X축 대칭이동을 시키려면 반대 문자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X축 대칭이동은 뭐겠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겠죠. 이게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부호를. 근데 문제는 이걸 왜 안 쓰냐면, 써도 소용이 없냐면, 저 Y는 X제곱 생긴 거 좀 보세요. 애초에 Y축 대칭으로 생겼어. 그럼 여기다가 꼬챙이를 꼽고 이걸 180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니? 지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그게 이거예요. Y는 X제곱 대신에 요 X 자리를 도려내서 마이너스 X를 넣고 제곱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X 자리에 마이너스 X. 근데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얼만데? X 제곱이죠. 안 변해요.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건 방정식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 바뀌어요. 이거는 관심사 바뀌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대칭은 뭐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뒤집히는 거. 즉 X축 대칭 이동만 관심이 있고, 그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인데, 제가 실수배 때도 평행이동 때도 똑같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Y 자리에 뭘 건드린다는 걸 매우 싫어한다고요. 함수 표현이. 그래서 Y는 fx니까 잘 보시면 Y는 fx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함수 전체 앞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함수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통으로 붙으면, 마이너스가 통으로 붙으면 그때 X축 방향으로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디가 바뀌냐면, 함수를 통으로 바꾸니까 얘가 이렇게 될 때 보시면 Y는 하고 X제곱 앞에 계수가 음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음수가.
그래서 너희들 위로볼록이라고 할 때,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이게. 위로볼록이라고 할 때 x제곱 앞이 음수냐 양수냐 그걸 봐라라고 했는데 그 음의 의미가 x축 대칭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y는 x제곱이 y는 2x제곱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된 다음 y는 마이너스 2x-1의 제곱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x-1의 제곱 더하기 3이 되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추적 가능할까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연습장에.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y는 x제곱이 y는 2x제곱이 되었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었고 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1의 제곱이 되었고 예, 최종적으로는 1, 3, 네, 1, 3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었어요. 그죠? 이걸 순차적으로 쫓아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원형에서 출발해서 실수배 했고 뒤집 얻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고 위쪽으로 3칸 올라갔어. 예, 위쪽으로 3칸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의 요 모양 보여요, 이거? 예, 이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제곱, x 1차 상수항 이렇게 오로지 독립변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만 쓴 것을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준형이란 건 뭐냐면 얘가 원형으로부터 어떤 변형을 통해 왔구나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모양새 예, 그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그래프는 누구냐면 10중 8구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10중 8구 일반형이고 지금 저는 뭘 보여준 거냐면 여기서부터 추적을 해오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상상 속에서만 하는 거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꾸고 여기를 쳐다보면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히스토리를 거쳐 이렇게 왔군이라고 해석을 내린 다음에 그 해석으로 여기를 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누구나 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더라? 에이씨 안 되겠다. 원형으로부터 추적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형. 그리고 이제 이 표준형으로 바꾼 상태에서도 이 과정을 추적하기 싫으면 자연스럽게 추적이 되겠지만 추적하기 싫으면 이제 일종의 요령, 반사적인 요령으로 크게 3가지를 여기서 뽑아내죠. 요식 이 표준형으로부터 크게 3가지 요소를 끄집어내요. 그 3가지가 뭐냐? 이거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이 앞에 x제곱 앞에 계수 있죠? 요 계수가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이거 위로 볼록으로 생겼다. 자, 제곱 앞에 계수가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거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 제곱항이 0 되는 x값 x 이퀄 1 이걸 가지고 대칭축을 알아내고요. 대칭축을 알아내고 마지막으로
그 대칭축의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그걸 이렇게 콤마로 점좌표로 써주면 얘 이름을 꼭지점이라고 한다고요. 예. 흔하게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끄집어낸 다음 그림을 그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얘 개형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대칭축 그리고 대칭축 따라 올라가서 꼭지점 찍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것만 알고 그리면 되죠. 자, 지금부터는 요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령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마친 거고, 우리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표준형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쫙 밝힌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사용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예, 알고는 있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잘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요령에 대한 얘기. 방금 전에 우리 이거를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변형을 추적한 다음 그림을 그린다를 아주 일반형으로 쓰면 A, B, C죠. 결국 X제곱 앞에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문제니까요. 그러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얘기부터 할게요. 얘를 A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이렇게 쓰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수는 4A 제곱분의 B 제곱입니다. 이거 절반의 제곱이죠. 예, 그러면 뒤에서 얼마가 빠져야 돼? 4A분의 B 제곱이 빠지고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자, 이 꼴이에요. 이렇게 해서 표준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A의 부호를 확인한다. 그죠? 부호를 확인한다. 여기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게 마이너스 2인가 플러스 2인가를 보면서 요 폭과 얼마나 얇아졌는가의 폭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A의 부호와 크기를 가지고 이 이차함수의 폭과 위아래의 볼록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곱이 0 되는 값을 찾는다고 그랬죠. 제곱이 0 되는 x값을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한다고요.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0이 되니까 그게 대칭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칭축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는 대칭축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꼭지점의 x좌표이기도 하죠. 꼭지점은 반드시 대칭축에서 나오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하고 이걸 외워서 쓰느냐? 아니죠. 여기는 이 식을 외워 쓰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x값을 넣으면 나오는 y좌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전체에 대칭축 값을 넣으면 나오는 y좌표.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찾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걸 지우도록 하죠. 이런 다음에 여기로 한 방으로 넘어오면 이때는 이제 요령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통해서. 이론적 베이스로 유도를 해냈지만 유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오면 그때부터가 공식, 요령,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어떤 숫자를 보고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무슨 훈련을 하냐면, 이걸 찾아내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A는 눈에 뻔히 보이니까. A의 크기와 부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요 A를 2배 한 후, 2A, 이 숫자를 나눠요. 1창의 개수를 나누면서 반대부호. 나누며 반대부호.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좀 빠르게 그릴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릴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저랑 이제 요령을 공유하면 돼요. 봤잖아. 확인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애네. 이렇게 생긴 애고 여기서 2배 한 후 나누면서 반대부 얼마예요? 해봐요. 이거 2배 하고 나누면서 반대부 1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좀 시키는 대로 해봐봐. 2배 하면 마이너스 4 나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반대부호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이면 반대부호 마이너스 1. 아시겠어요? 2배 하여 나누면서 반대부호를 훈련하는 겁니다. 0점 몇 초 안에 되게. 그러면 대칭축이 1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1에 그려지고 대칭축이 1 나왔죠. 그러면 그 1을 여기다가 빨리 넣어서 암산. x에다 넣어서 암산. 야, 여기다 1을 넣으나 여기다 1을 넣으나 항등식이니까 똑같은 숫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어서 3이 나오는 건 여기다 1을 넣어서 3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x좌표를 x 자리에 집어넣은 결과인 3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기만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딱 그리면서 보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을 이렇게 넓게 칠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정확한 눈금을 찍을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Y축을 잘라내는 이 자리를 Y절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Y절편 정도는 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Y절편 정도는. 그러니까 Y절편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을 Y절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0, 0 집어넣어서 나오는 상수값이라면 그냥 상수값이에요. 모든 X를 갖고 있는 애는 다 0이 될 테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좀 확인하세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시고 그 값이 1이라면 여기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다소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소 정확한 그림.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일반적인 말이 좀 모순이 되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일반적인 당최 뭐의 특징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런 2차 함수를 빠르게 그려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령입니다. 기억해두고 써먹으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a 부호 확인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고 그 값을 도로 넣은 꼭지점 찾고 그리는 거예요. 요령이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그 함수의 형태와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요령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더더더 빨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들
완전 제곱식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예, 완전 제곱식 되는 애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0 되는 값 1 딱 찍고 위로 붕, 이렇게 그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예, 이런 요령을 가르칠 건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 목적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 x 이퀄 0과 x 이퀄 3이라는 것의 기하학적 의미가 이 2차 함수가 x축과 0과 3에서 만난다예요. 0과 3에서 만난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자리를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 0이 y좌표가 0 된다의 뜻이니까요. y좌표가 0 된다. 이 y좌표 0이 여기잖아요. 이게 y좌표니. y좌표 0이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용이한 행동은 바로 인수분해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용이한 행동은 인수분해예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 0과 3이 근이네 라고 하면 0, 3 찍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통과로 그려주시면 돼요. 통과. 대칭축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근이 x축과 만나는 두 자리도 역시나 대칭축에 대한 좌우 대칭의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칭축은 오히려 0과 3의 가운데인 2분의 3이다를 역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른 마음속으로 인수분해를 때린 다음 0과 2가 근인데 위로 볼록이네. 그럼 위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1에 있겠죠. 얘도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니까 얘도 0과 2가 근인데 1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일 때보다 마이너스 2일 때가 좀 더 폭이 좁고 높겠죠. 그렇게요. 그럼 이건 꼭지점을 어떻게 찾나요? 대칭축을 빨리 찾아서 넣으라니까. 대칭축을 빨리 찾아서 대칭축이 1이니까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요 높이는 1이 됩니다. 대칭축이 1이니까 1을 여기다 찾아 넣으시면 여기 높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꼭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 얘기도 여기다 얹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같이 좀 극단적인 일반성을 띈 애는 사실은 대칭축을 찾아서 값 집어넣기도 막 분수 나오거나 대칭축이 지금 제가 다 정수로 사례를 들었는데 대칭축이 분수 나올 때도 많죠. 그런 건 좀 짜증나요. 짜증나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봐요. 마이너스 2a분의 하면 4분의 3 나오죠. 4분의 3 대칭축은 그 값을 여기다 다시 넣기도 좀 짜증나고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수항을 가려버려요. 이렇게. 상수항을 가리시면 좀 전에 얘기한 요령이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빨리 되죠. 근 뭐냐 이거. 근. 유영아 근 뭐냐? 한 끗 차. 0과 인수분해. 2분의 3이에요. 0과 2분의 3. 0과 2분의 3이니까 이게 가상상에서 0과 2분의 3을 그냥 가상으로 떠올리는 거야. 가상으로 떠올리고 위로 볼록을 이렇게 상상만 하는 거죠. 상상만 해요. 꼭 꼭지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2분의 3의 정 가운데인 4분의 3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예, 그런 다음에 더하기 1. 이 더하기 1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그릴 함수로 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정한 함수의 더하기 숫자는 무조건 윗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에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에요. 내가 얘를 fx라고 지정을 하면 그 함수의 더하기 1은 위로 1만큼 평행이동. 아니면 예, 이 음수면 밑으로 평행이동. 평행이동 양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상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아이를 상상한 다음에 여기다 1을 빡 찍고 똑같은 애를 위로 한번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요만큼의 그림을 위로 한 칸 들어올린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꼭지점 포함해서 모든 점들이 다 위로 한 칸씩 이동을 했겠죠. 아시겠어요? 예. 2차 함수를 바라보는 요령.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만 기왕 이게 영상이 남는 거니까 제가 그냥 다음 단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복합대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 이거를 그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을 안 써요. 나한테는 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완전 제곱식 오히려 표준형을 상상합니다. 표준형을 상상해서 그러니까 이 2차와 1차 요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 때의 완전 제곱식은 끝난 거예요. 마련이 된 겁니다. 얘랑 얘로 다 결정이 나요. 뒤에 있는 상수는 그냥 필요한 숫자일 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2차와 1차와 상수항에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빠르게 익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4분의 1 114 1 플러스 마이너스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4 4 1 플러스 마이너스 6 9 이런 식이에요. 144 169 121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 커플을 이용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다 그러면 이거는 1, 2, 1 커플이거든. 1대 2대 1. 내가 말한 그 커플들은 다 비율 얘기예요. 비율 얘기. 예,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돼요. 자, 1이. 예, 그리고 그 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이 마이너스 2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고 그 완전 제곱식은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바로 1에다가 위로 볼록이 그려지는데 뒤에 있는 3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남을 숫자니까. 완전 제곱식 보내고 남는 꼭지점의 숫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예,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있다. 봐보세요. 예, 그러면 너무 어려운 애로 하나? 자, 우리 눈높이 교육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거 그려봅시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4 더하기 3으로 분리해요. 4 더하기 3으로 분리. 그러면 이쪽 애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곱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말도 구차한데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이쪽에 그려진다는 뜻. 마이너스 2에 그려진다는 뜻. 그리고 4 더하기 3이니까 3 찍고 여기서 위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거기다가 뭐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 이게 y 절편이라고 그랬으니까 7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 해서 있어요. 또 더 있습니다. 포물선에
포물선이라고 하는 곡선의 특징을 이용하는 법도 있고, 다음이 있는데 당신들이 내가 이제 고1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고요. 다만 자, 다시 요걸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얘 이름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여러분들 이제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얘 이름이 함수예요. 함수. 함수. 함수의 정의가 있는데요. 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딴 거 떠나서 이거 고등수학 하 때 배울 거니까 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뭘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함수의 정의가 알 리가 없으니 바로 말해줄게요. 예. 이놈의 정의가 정의, 역의 모든 원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는 그 정의 자체가 정의, 역의 모든 원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 정의, 역이 주어지지 않은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 형이 정신 차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안 줬나?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정의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는. 네, 정의역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역이 뭔데요? 너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범위 내지는 변역 이런 거예요. 변역. 그러니까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아니고 얘가 1에서 4 사이까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줘야 돼요. 주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하냐면 이거를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대에 있는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에서 4까지가. 1에서 4다 라고 하면 1의 왼쪽으로는 당신들 못 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4의 오른쪽도 못 보는 거예요. 딱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돼요. 좌표 평면을 쭉 해서 닫는 거지. 그래서 1에서 4까지 사이만 저 아이가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여기 1,3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가 그려진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점선 처리. 어차피 못 볼 건데 뭐. 못 볼 거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이 내려가는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이랬을 때 니들이 보이는 구간에서 가장 높은 y값이 얼마냐? 그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이 갑자가 붙으면 그 y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보여지는 정의역의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y값, 가장 낮은 y값.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4, 1대의 함수값이니까 아이고야 너무 크게 했다. 마이너스 32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겠네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내가 3으로 바꿨다. 3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당신들의 커튼은 이쪽으로 이렇게 쳐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3에서 4 사이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은 3일 때의 함수값이겠죠. 그 3을 집어넣어서 9, 2, 18, 4, 3,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양끝값 넣으면 최대 최소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네, 그것도 아니고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펼쳐지면 여기까지를 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이 다 보이겠죠. 그럼 제일 높은 데는 꼭지점인 거예요. 꼭지점이고 제일 낮은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함수는 다 정의역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있어야만 하고 그 정의역 범위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거 별로 본 적 없죠. 항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었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그리는 데에 매우 익숙하죠. 이렇게 다 그리는 데 익숙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생략 가능. 이게 딱 한마디예요. 유영아, 정신 차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생략 가능하다라는 특수한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으면 2차 함수 있는데 아무 말도 없어? x의 범위를 안 줬어? 그 말은 실수 전체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외 사항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정의역을 안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의 최대 최소도 다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 정의역이 주어졌는데 최악의 경우 이거는 이제 한 5등급 이하 애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 x가 이렇게 준 다음에 저런 함수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넣고 최소 넣고 최대 이렇게만 해요. 양쪽 끝. 아주 최악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함수가 또 있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범위 이렇게 주어지면 알파 넣었을 때 제일 작고 베타 넣었을 때 제일 크거든. 그게 몇 번 성공을 하니까 그냥 양끝값 집어넣어가지고 최대 최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2차 함수에서는 특히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반드시 이 대칭축, 즉 꼭지점이 자신의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똑같은 2차 함수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정의역으로 택하면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를 정의역으로 택하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를 정의역으로 택하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어디 있냐에 따라 아니면 이 꼭지점의 위치가 정의역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사이냐에 따라 최대 최소 얘기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프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자, 2차 함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는 오늘 절대값 처리하는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나면 가우스 그래프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가우스는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얘기 빠르게. 이거는 당신들 예전 강의 영상도 다 있어요. 그거 그냥 원래 찾아보면 되는 건데 우리 기회가 됐을 때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합시다. y는 fx라는 i가 있다고 하자.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울 거니까 그 2차 함수에 요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모양이어도 돼요. 절대값은 모든 함수에 다 쓰는 공통기호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학생들에게 이제 일종의 지시, 미션을 줄 때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치어지는 경우예요. 어떤 함수든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함수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썽뚱하고 이렇게 좌우로 절대값을 쳐놓는 경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형의 그림 중 X축 기준으로 하여 위만 그린다예요. X축의 위만 그린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만 되죠.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니들 절대값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 절대값. 3의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3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은 절대값의 정의는 원래 그게 아니지만 예,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나온다. 음수가 들어오면 양수로 바꾼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또 그래서 요 높이가 찍힐 테니까 틀림없이 이 결과가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y좌표를 찍을 때에는 그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y가 음수가 될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y좌표는 절대 음수가 되지 않아요.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그러면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리되, 그대로 찍되, 네 자리를 그대로 찍어. 근데 음수가 나오면 그 크기는 그대로 가져오되 음수만 양수로 바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사이즈의 음수요. 이만한 사이즈의 음수가 절대값을 맞고 양수가 된다면 어디 가서 찍히게 될까? 어디 가서 찍히게 될까? 점이 요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만큼 정확하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y좌표로. y좌표가 음수가 되면 지 사이즈만 한 양수에 가서 찍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짧은 애는 짧게 찍힐 거고 긴 애는 길게 찍힐 거고 꼭지점은 꼭지점처럼 찍힐 거고 최종적인 모습은 X축 대칭을 시킨 형상이 되는 거죠. X축 대칭을 시킨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을 사용하는 그래프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입니다. 뭐냐면 원형을 그리되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가 되는 거예요. 접어 올려라. X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 이게 이 함수 전체에 씌워진 절대값의 명령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 하고 사례 보여주고 외우게 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에 계속 쫓기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뭐냐면 그 함수가 이제 와르르르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함수 같으면 x제곱과 x항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x 자리가 있죠. 또는 니들이 아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없네요. 만나는 함수가 없어서. 뭐 예를 들어 sin x가 있다. sin x 이런 애가 있다. y는 뭐 로그 2의 x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함수 전체에 씌운 절대값이고요. 이렇게. 저게 1번 케이스고요. 지금부터 할 2번 케이스는 절대값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독립변수 x에만 하나같이 절대값이 쳐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은 어떻게 그리라는 뜻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냐는 거냐면 쟤를 가정했으니까 원형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리는 거예요.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좀 구차하지만 여기도 설명을 쓰자 그냥. 원형을 그린 후 x축 아랫 부분을 접어 올린다 정도로 기억하세요. 원형을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정도로 기억하시고 얘는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예.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이제 이쪽은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운 다음 당신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좀 했던 건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이쪽에만 물감을 칠하고 접었다가 펴는 거 있죠. 나비를 가장 많이 그리는 이거. 얘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 네. Y축 데칼 코마니 하셔라 라는 명령어가 이거라고요. 요거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요거 두 개. 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절대값의 명령어입니다. 이거 두 개를 메인으로 외우세요. 메인으로. 사실은 뒤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원리가 똑같아요. 이 녀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fx에다가 y에만 절대값을 씌운다 이런 건데 y에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겠죠. 정확하게 반대로. 그러니까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후 x축 데칼코마니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x, y를 바꾸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y에도 x에도 절대값이 씌워진 케이스인데 이렇게 둘 다 씌운다 라고 하면 이거 둘을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돼. 근데 그릴 때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다,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겹치면 어디를 그리는 거겠냐. 어디를. 두 개가 동시에 겹치면 일사분면을 그린다예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만 그린다. 그러니까 이 원형을 그릴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지나고 여긴 그리지 말고 이렇게 되고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걸. 이걸 그린 다음에 y축 데칼코마니 한 번, x축 데칼코마니 한 번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건데 이 두 개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볼 일이 거의 없고 당신들이 함수로 이 녀석을 해결한다 라고 하면 절대값이 등장하면 거의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그리면서 끝내봅시다. 시작해보세요. 딱 5분. 5분? 아니, 1분. 추적을 해보시면, 시간의 역순으로 추적을 해보면, 이거 마지막에 밑으로 한 칸 내릴 그림이에요.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달아 놓으면 그 상수만큼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으로 한 칸 내릴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한 칸 내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2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쳐놓은 놈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신들은 요 안에 것만 빠르게 그리세요. 빠르게 그리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인수분해가 이거 빠르게 되는 애죠. 0과 2를 근으로 갖습니다. 0과 2를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0과 2 1이 대칭축일 테고 이때의 높이는 2 정도 되겠죠. 뭐 그런 거 다 표시해줘도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형을 보시면 x축 위로 올라온 부분이 요만큼이고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걸 접어 올리는 겁니다.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녀석을 밑으로 한 칸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노란색 그림이.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차 함수 문제 풀다 보면 요런 애 자주 보이거든요. x제곱은 그냥 x제곱인데 1차항에만 이렇게 절대값 씌워놓은 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절대값이라는 애가 절대값을 쳐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같은 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변수의 x에다가 절대값을 쳐놓은 그래프와 같다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같다고 취급하시면 되고, 당신들은 이 절대값을 벗기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그리시면 돼요. 단 어디에만 그리냐면 y축의 오른쪽에만, 즉 x가 양수일 때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 꼭지점은 1,2 지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 각자의 요령으로 이 녀석의 꼭지점이 1,2라는 거 알아내시고요. 그것의 오른쪽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을 y축 데칼코마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그린 거예요. 여기 잠깐만 얼른 봅시다.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알아보고 그리고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2차 함수의 위에 1차 함수가 있겠죠. 2차 함수 밑에 3차 함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차수에 숫자 붙여가지고 3차, 4차, 5차, 6차 땡땡땡땡 가면 n차 함수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묶어서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1학년 때의 이 메인이 이렇게 끊어서 여기 요 두 녀석이고, 이제 수 2에 가서 3, 4, 5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감당할 수 있는 차수가 1차, 2차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1차 함수는 얘 이름이 곡선의 이름으로 포물선이라고 했죠. 2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고 그림의 모양을 포물선이라 해요. 그럼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의 그림의 이름은 직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라고요. 직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종류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2x-1 딱 주어졌을 때 이것도 좌표 평면 위에 바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죠. 물론 얘도 원형으로부터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는 2x, y는 x 이렇게요.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변형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뭐냐면 y는 x가 원형인데 이 직각을 45도 각도로 가로지르는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게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이 앞에 x 앞에 2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판때기를 잡고 눌렀다 이거예요. 눌렀다. 2분의 1배 되도록. 2분의 1배 되도록 누르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겠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그 함수에다가 상수 마이너스 1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 마이너스 1을 달면 최종적으로 밑으로 한 칸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한 칸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이 세 가지 변환으로 원형으로부터 추적하면 직선도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는데 역시나 느리죠. 역시나 느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령을 익힙니다. 요령. 이거 각각 앞에 x 앞에 숫자와 y 앞에 뒤에 있는 상수항 숫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기울기예요. 이 숫자의 이름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말 그대로 직선이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누웠는데 얼마나 누웠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눕느냐도 이게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울었냐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의 기준이 뭐냐? 기울기의 기준은 아무렇게나 x를 증가시키고요. x를 증가시키고 그것에 해당하는 y의 증가분을 나눈 거예요. x의 증가분 분의 y의 저거 델타라고 읽는데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벌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벌렸다.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다른데 그 기울기를 측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점이나 잡고 적당히 x 값을 벌려. 이걸 이제 델타 x라고 해. 이 양을. 적당히 벌린 양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다시 직선 만날 때까지의 y의 변화량. 이게 델타 x, 이게 델타 y. 이 둘을 나누면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벌려요가 궁금하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내가 여기를 1로 했는데 여기가 2가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는 1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1분의 2. 계산 결과는 2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두 칸으로 벌렸어. 이렇게 2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높이가 알아서 4가 나옵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해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이 두 직각삼각형 닮지 않았어요? 닮았으니 예분의 예와 예분의 예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2분의 1로 하면 여기는 알아서 1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 x증분분의 y증분의 이 닮음의 삼각비, 너희 중학교 때 식으로 얘기하면 탄젠트 값. 탄젠트의 영단어가 원래 기울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가로변분의 세로변이 기울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 음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라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애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그게 요 놈의 기울기의 뜻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상수의 이름은 y절편입니다. y절편. x의 0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y절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y절편이고 얘도 이게 y절편이에요. 근데 직선은 그게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이 자리가 y절편이니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이 있으면 직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y는 2x 플러스 3이 있다. 그러면 45도보다 조금 더 서 있고 y절편 3을 지나며 45도보다 좀 더 서 있는 직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y는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y절편 1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게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네, 오늘 요 정도 하죠.